김명용 창원시장 예비후보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후보님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바쁘신 분 중에 많이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열정과 성의를 잘 반영해서 창원시를 앞으로 잘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창원 시민 여러분, 창원시장 예비후보 김명용입니다. 6가지 핵심 정책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창원은 대한민국의 산업 발전을 이끌어온 도시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새로운 변화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 산업 구조의 변화, 도시 경쟁 심화 속에서 창원은 새로운 미래 전략이 필요합니다. 저는 오랜 기간 동안에 행정도박과 행정실무를 연구하면서 현장에서 창원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답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단순한 구상이 아니라 창원의 현실을 냉철하게 진단하고 준비한 실행 가능한 정책입니다. 창원의 미래를 위한 6가지 정책을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산해양 신도시의 조속한 개발과 시민 참여를 보장하겠습니다. 마산해양 신도시는 20년 동안 논쟁과 지연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지금까지 개발을 하지 않고 미적미적한 상태에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문제는 크게 2가지입니다. 매립 비용 문제와 개발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부족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창원 마산해양 신도시의 매립 비용은 3,600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매립을 하게 된 계기는 창원 마창대교를 건설하면서 거기서 나온 설러지를 어디에 처리하기 위해서 마산해양 신도시를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것을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될 문제입니다. 왜 창원시가 이걸 떠안아야 됩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동안 상당히 논란이 많았고, 이걸 과연 공공개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많은 분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 선거 공약으로서 국가가 이걸 보전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지금 이게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해답은 간단합니다. 공적 자금을 통한 개발, 공공개발을 최소화하면서 시민들의 피해를 줄이면서 이와 같이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5차의 선정 과정을 거쳐서 지금 현재 창원시가 항소심에는 승소를 했습니다. 대법원 판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조속하게 해결해서 창원 시민의 바람인 해양 신도시를 조속하게 민간 개발하겠습니다. 그 민간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도심과 연계한 개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시민 참여를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민간 개발을 하겠다는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2번째는 도시 구조의 재설계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창원공단은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이 창원공단이 설립이 되었고, 그동안에 국가가 많은 공업을 육성하고 이 많은 이익을 국가 중앙정부가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창원시에 남은 것은 뭡니까? 엄격한 도시계획이라는 유명하에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이라는 틀 속에서 창원이 벗어나야만이 경직된 창원을 유연하게 다양하게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창원시청부터 재건축 내지는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창원시장이 여러분이 로타리에 아주 위험합니다. 저기에 지하 주차장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충분하게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저기에 편의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상남도와 부산시가 행정 통합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저는
경남도청에다가 창원시청의 새 청사를 짓겠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 자리에 이와 같이 정축 내지는 리모델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산과 진해구는 용적률이나 건폐율이 60%, 용적률이 200%가 되어 있는데 성산구 일부 주택지역하고 의창구 일부 주택지역은 그것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한다면 지구 단위 계획을 변경을 해서 시민들이 자기 재산권을 아주 가치 있게 행사할 수 있도록 이걸 반드시 풀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도청에서 시청까지 보시면 건물의 높이들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왜 이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부산이나 울산에 가보면 중심지는 높은 빌딩들이 다 우뚝우뚝 서 있습니다. 창원은 이게 뭡니까? 이 경직된 창원을 바꿔서 창원도 뭔가 50년 전의 창원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날 새로운 창원의 도시로서 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창원이 있죠. 방위산업, 중화학공업, 기계공업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젊은 청년들이 일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직된 일자리를 벗어나서 다양하고 다원화된 일자리를 앞으로 시가 주도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 대표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웅동지역의 동부가 IT 물류대학을 저는 설립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대통령이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북극 항로를 개발하게 되면 상당히 우리 웅동이나 부산 경남 자유구역청에서 물동량이 엄청나게 늘어날 겁니다. 여기에 필요한 미래 인재들을 우리가 교육하고 인력들을 배출해야 될 것이 우리 창원시의 책임입니다. 이게 많이 늦어지게 되면 부산시에게 주도권을 뺏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원이 선도적으로 우선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학생이 한 1200명에서 1800명 정도, 그래서 일반 대학이 아니라 산업 특화형 대학의 규모로 만들겠습니다. 부지는 운동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약 8만 평 정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창원대학, 인근의 창원대학, 경남대학 또는 다른 산학협력기관들과 연계해서 IT 물류대학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부산신항 물류 인재 양성, 창원 청년 일자리 확대, 글로벌 물류 연구센터를 구축하고 신항 배후단지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첨단 방위 산업 복합 단지입니다. 경남과 부산이 통합할 때 경남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첨단 방위 산업 창원에 유치하고 복합 단지를 해서 행정 규제를 완화하고 여기에 국방 군사 시설과 관련된 연구 단지를 여기에 유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천을 중심으로 한 항공 우주 클러스터입니다. 여러분들이 파리, 프랑스를 가게 되면 프랑스의 그 우주항공 클러스터가 있죠. 우리 전남 광주에서 경남 창원까지 연결되는 그 정도의 벨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경남이 앞으로 경쟁력을 가지려면 사천의 항공 우주 그것을 반드시 해야 되고, 특히 이 창원은 이런 첨단 방위 산업 복합 단지를 통해서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규제를 완화하고 창원이 이 첨단 방위 산업의 중심 도시가 될 수 있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국민의힘 안상수 시장 때 창원을 잘 모르면서 창원에 내려와서 창원의 행정을 실패를 한 대표적인 것이 SM타운입니다. 그게 지금 언제입니까? 지금도 그 텅텅 비어 있어요. 창원시가 이걸 용역을 주어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는데, 저는 이걸 과감하게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들과 시민들에게 문화 플랫폼으로서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젊은 청년들이 거기 호텔처럼 지어져 있거든요. 거기에서 레지던스를 하면서 자유롭게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창원의 성산 아트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창원시의 행정기관 평가를 하면서 제가 요청을 한 게 있습니다. 왜 여기 창원시 성산 아트홀에 이름 나고 중앙에서 온 사람은 공연을 하냐?
이 창원에서 어렵게 창작 활동을 하고 문화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중앙에서 10명 하면 창원 출신들은 3명 정도는 해야 안 되겠느냐, 이걸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은 우리 창원시는 시민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서 기회를 가지고 여기서 놀 수 있고 여기서 문화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적극적으로 이걸 진행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창원 소상공인 상생기금 1,000억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선거운동을 하면서 마산과 진해를 둘러보면 마산의 합성동의 현대 프리몰 같은 경우에 옛날 같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유니시티의 중동에 스타필드가 들어오게 되면 이 소상공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대기업과 이런 소상공인이 상생할 수 있는 이 제도를 마련하지 않으면 우리 소상공인들은 앞으로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쿠팡이나 스타필드나 여기에서 출연금을 내고 우리 창원시도 출연금 내고 시민들도 필요하다면 기부금을 내서 소상공인 상생기금을 1,000억 정도 달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포용력 있는 사회, 우리 민주당의 당년과 같이 그렇게 이 사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골목 상권을 지원하고 전통시장을 현대화하고 청년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진해를 가보면 중앙시장, 경화시장 여기에는 많이 지금 세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분들이 연착륙해서 끝까지 유효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시가 어느 정도 힘이 되는 범위 내에서 보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또 여기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독일 미넨대학에 유학을 할 때 나치에 의해서 800만 심지어 1000만이 나치에 의해서 희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다카오 유태우 수용소를 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거기 가서 학습합니다. 미래를 논의합니다. 왜 우리의 조상들이 이렇게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르냐 이렇게 교육을 시킵니다. 우리 마산에 있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전당도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됩니다. 미래 세대의 교육장 그리고 현 세대들이 반성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전당 앞에 365일 횃불이 타는 추모탑을 설립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전시공간을 전면 개편해서 정말로 민주주의의 교육장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제가 잘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정책 발표는 마치고요. 질문 있으신 분은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법에서 실현 가능한 정책을 발표하시겠다 했는데 약간 의문이 드는 부분들도 있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창원시청 재건축 부분에 뭐 행정통합이 될 경우에 경남 구청의 창원시청사를 신축하겠다. 이게 가능한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마지막에도 그 소상공인 지원 1,000억 원 조성, 이것도 막연하게 어떻게 그게가 지금 비용 추계라든지. 예, 좋은 질문이십니다.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가 행정통합을 할 경우에는 청사를 부산을 두든 우리 한 곳에 두겠죠. 그러면 지금 기존의 경남도청을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이제 뭐 어떻게 앞으로 결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이제 통합되는 광역지방자치단체하고 논의를 해서 만약 그게 가능하다면 이 창원시청을 도청 자리에 이와 같이 우리가 건립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바르게 살기 도협의회 회장을 하면서 전남도청을 가봤습니다. 아주 건물이 현대식으로 아주 웅장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시청에 들어오면 우리 공무원들이 그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업무를 하는 걸 보고 이 공간이 너무 좁지 않느냐. 그리고 창원시에 제가 각종 위원회를 하면서 주차를 하려면 주차하는데 20분 30분 걸릴 때가 있습니다. 또 주차하고 나서 출차하려면
시간이 너무 걸려요. 그래서 이 좋은 땅을 우리가 지상에는 더 이상 할 수 없으니까 지하 공간을 확대를 해서 얼마든지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래서 너무 틀에 박힌 그런 행정보다는 이제는 좀 뭔가 핵심적인, 그러니까 이 공무원적인 사고를 벗어나서 사업가적인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것은 저 개인이 물론 이렇게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시민의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생기금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누군가는 안철해야 될 정책입니다. 제가 많은 소상공인들을 만나보면 너무나 어렵다. 마산에 가보면 여러분이 합성동 시외버스 터미널에 가면 전부 다 임대, 그래서 요즘은 서울대학이 아니라 임대대학이 제일 유명하다잖아요. 그 정도로 지금 임대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적기구에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맞다. 그래서 물론 이제 스타필드나 이런 데서 출연금 내기 힘들겠죠? 그러나 시장이 되면 얼마든지 찾아가서 업소하고 우리 다 같이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출연금을 제가 받아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추가로 그러면 아까 시청사 도청사에 가면 그럼 도청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도청은? 네. 그거는 지금 이제 행정통합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거든요.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이제 거기에서 청사는 어디에 두며 행정의 본부는 어디에 할 것인가 이런 게 결정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가정이잖아요. 될 경우에는 도청 자리에 창원시청을 신축하고, 그게 통합이 안 될 경우에는 이걸 리모델링을 하거나 안 그러면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아예 이 자리에 신축을 하면 되죠. 신축을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청에서 여기까지가 규제가 되어 있어요. 업무식으로서 용적률이나 금폐율이 이 규제가 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시민 공론화를 거쳐 풀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자 보십시오. 대상공원, 사하공원, 그런데 아파트가 청층이 안 올라갑니까? 그런 데는 올라가면서 왜 계획도시라는 미명하에 여기는 이렇게 땅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평등의 원칙, 행정의 평등의 원칙과 재산권 행사에 있어서 평등을 우리가 주장하면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예, 그 후보자님, 청년 예술가 창작 활동 공간 통해 꿈을 키울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겠습니다. 기자. 얼른 이제 기자들. 예, 알겠습니다. 질문 없으실까요? 질문 네. 없으십니까? 예. 그럼 이상으로 김명용 창시장 예비후보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제 질문을 주신 국자 기자님에게 감사드리고, 그리고 긴 시간 동안에 이렇게 저 정책 발표를 갱신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시간이 당첨되면 이거 반드시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